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는 금지된 사랑에 빠진 조선시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바로 소설 운영전이에요. 원래 옛날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더 애틋하고 가슴 아프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슬픈 사랑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아주 먼 옛날 안평대군이 살았다는 수성궁.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치에 매일 선비들이 놀러와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던 별천지 같은 곳. 하지만 안평대군이 죽은 뒤에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는데요. 바로 이곳에 어느 날 가난한 선비 유영이 막걸리 한 병 사들고 찾아가서 혼자 술을 마시다 깜빡 잠이 듭니다. 한참 자고 있던 유영은 얼핏 잠에서 깨는 것 같더니 어디선가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서 가보는데요. 엄청 잘생긴 남자랑 예쁜 여인이 신선처럼 풀밭에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김진사라 그러고 여자는 운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영, 운영,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 읽을 땐 좀 그랬는데 들으시다 보면 구별되실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김진사랑 운영이 안평대군 시절에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귀신인가? 더 이상한 건 두 사람이 너무나 슬퍼하고 있어서 선비 유영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쁜 여인 운영이가 이야기를 해주고 김진사는 책 앞장에 운영전이라고 쓴 다음에 그 얘기를 받아 적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은 아주 똑똑하고 여러 방면에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특히 책 읽고 시 쓰기를 좋아해서 자기 궁녀들 중에 10명을 뽑아서 시를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아름다운 여인 운영이도 바로 이 10명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안평대군은 이 궁녀들 존재가 밖에 알려지는 게 싫어서 다른 남자랑 얘기를 하거나 한 발짝이라도 궁궐 밖을 나가면 죽는 거라고 엄포를 놨어요. 그러니 조선시대 궁녀들이 다 그렇게 살긴 했지만 이 10명도 완전히 수성궁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안평대군 한 남자만 보면서 말이에요. 와, 완전히 감옥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안평대군이 궁녀들한테 시를 한 편씩 지어보라고 하는데 운영이 시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내용인 거예요. 궁에 갇혀 사는 궁녀가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평대군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난리를 치다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다고 용서를 해줘요. 사실 안평대군이 속으로 운영이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열 좀 받으셨겠죠? 아,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운영이도 혼자서 끙끙 앓다가 단짝 친구 자란이가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자기 마음을 싹 털어놓는데요. 사실 지난 가을에 김진사라는 선비가 수성궁을 찾아왔었는데 그때 마침 궁녀들이 안평대군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이 나이 17살에 처음으로 바깥 남자를 보게 되거든요. 김진사는 젊은 데다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글솜씨까지 좋은 선비였어요. 그러니 운영이가 첫눈에 반하는데요. 김진사도 은근히 운영이한테 눈길 보내는 거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김진사가
붓을 잡고 실을 쓰다가 먹물 한 방울이 운영이 손가락에 살짝 튀어요. 아, 운명이구나. 운영이 마음에 확 꽂힌 거죠. 이날부터 운영이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김진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안평대군은 글솜씨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김진사를 계속 수성궁으로 불렀는데 딱 첫날 이후로는 절대 궁녀들이랑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운영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맨날 옆방에서 김진사랑 안평대군 얘기하는 것만 엿듣고 그림자만 쳐다보고 그런 거죠. 그러다 운영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가 쓴 시랑 금비녀를 싸서 김진사를 주려고 마음먹어요. 하지만 어떻게 주나요? 만나지를 못하는데. 운영이도 고민하던 찰나에 어느 날 안평대군이 또 김진사를 부릅니다. 근데 김진사 얼굴이 초췌하고 야인 게 말이 아닌 거예요. 운영이는 몰래 엿보다가 아, 김진사도 나를 그리워했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해 있을 때 몰래 벽에 구멍을 내가지고 시랑 금비녀를 전해줘요. 와, 이제 편지까지 받았겠다. 김진사도 답장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수성궁에 자주 드나드는 무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다음날 드디어 운영이가 답장을 받습니다. 아, 근데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너무 그리워하다 병이 났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니까 저승에서나 만나자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궁녀들은 왕이랑 가족들 시중 들면서 평생 궁밖에도 못 나가고 결혼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 운영이랑 김진사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진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 저리 가라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운영이가 너무 불쌍했는지 친구 자란이가 운영이한테 제안을 해요. 곧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궁중 사람들은 이때 밖에 있는 개울에 가서 빨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그랬나 봐요. 근데 마침 이번에 무녀집 가까운 곳에 빨래하러 간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김진사를 만나보라는 거였어요. 운영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어머, 남궁에 사는 궁녀들이 다른 빨래터를 가자고 하네요. 사실 얼마 전에 안평대군이 궁녀들 학문에 집중하라고 운영이 자란이를 포함해서 5명은 서궁에서 지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서궁 궁녀들은 운영이 일을 대충 눈치채고 있었는데 남궁 궁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른 데를 가자고 한 거죠. 이럴 땐 꼭 주인공 말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서줘야 되잖아요. 자란이랑 다른 궁녀가 남궁으로 가서 운영이 사정 다 얘기하고 울면서 부탁을 했더니 모두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궁녀들 의리 있죠. 드디어 빨래터에 가는 날, 운영이가 몰래 무녀집에 가서 간절히 부탁했더니 결국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정말 얼마나 떨리고 또 들킬까 무섭고 그랬을까요? 근데도 운영이는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서 김진사한테 밤에 몰래 서궁담을 넘어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과연 김진사가 왔을까요? 아, 이 양반이 밀당을 하시는 건지 그날 밤에는 안 나타나요. 왜 안 왔지?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갔었는데 담장이 너무 높아서 넘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음 날 노비의 도움을 받아서 사다리를 타고 궁궐 담을 넘어가요. 노비가 아주 은인이죠. 특이한 게 노비 이름이 특이에요. 특. 하여튼 이제 궁궐 안에서 만나게 된 운영이랑 김진사는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밤마다 만나게 돼요. 그러니 다른 궁녀들은 들킬까봐 너무 불안해하는데도 김진사는 매일 밤 담을 넘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는데 김진사가 점점 고민이 깊어져요. 운영이는 계속 만나고 싶은데 안평대군을 속이고 있으니 마음은 너무 괴롭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노비 특이 김진사한테 운영이랑 몰래 도망가라고 해요. 김진사도 이젠 그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운영이를 설득하니까 운영이도 좋다고 해요. 근데 도망가서 살려면 폐물을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김진사가 특이한테 부탁을 해서 그 폐물들을 다 궁 밖으로 옮겨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은 들킬까봐 불안해서 자란이한테만 얘기하고 빨리 떠나려고 하는데 웬일인가요? 당연히 응원해 줄 줄 알았던 자란이가 완전히 반대를 해요. 이 정도 만났으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도리에 어긋나게 왜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하네요. 자란이가 하는 말마다 다 맞는 말이니까 결국 두 사람은 도망가는 걸 포기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안평대군이 궁녀들한테 또 시를 짓게 했는데 이젠 완전히 운영이 시에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확 풍기니까 그 사람이 김진사냐고 대놓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운영이가 갑자기 목을 매면서 자긴 결백하다고 막 주장하니까 대군이 다시 한 번만 믿어주겠다고 하고 넘어가게 돼요. 이제 운영이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김진사한테 이별 편지를 줘요. 앞으로는 만날 수 없으니까 과거에 급제해서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라. 그리고 재물은 팔아서 부처님께 바치고 다음 생에라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빌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김진사는 너무 슬퍼서 기절했다가 간신히 깨어난 다음에 운영이 소원 들어주려고 특이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특이 원래 간사한 인물이라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 이때다 하고 재물을 싹 다 가로채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다가 점쟁이를 찾아가서는 김진사랑 운영이 얘기를 거짓말로 꾸며서 하는 바람에 그 소문이 안평대군 귀에까지 들어가서 아주 난리가 나요. 대군은 너무 화가 나서 궁녀들 전부 죽을 때까지 곤장을 치라고 명령을 하는데 궁녀들이 목숨을 걸고 서로 감싸주니까 거기에 감동해서 운영이만 별당에 가두고 나머지 궁녀들은 다 풀어주더라고요. 하지만 운영이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다른 궁녀들도 지켜주려고 결국 자결을 하네요. 운영이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더니 너무 슬퍼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요. 김진사가 그 뒷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운영이가 죽고 나니까 궁중 사람들 모두 너무 슬퍼하고 김진사는 아예 기절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못 깨어나다가 간신히 일어나서는 운영이랑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마땅히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또 특이한테 재물을 주면서 부탁을 해요. 너무 불안하다 했더니 역시 사람 본성 안 변하더라고요. 특이가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고 절에 가서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김진사가 결국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열받아서 부처님한테 불공 들이면서 특이 지옥에 빠지게 해달라고 빌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온 김진사는 며칠간 아무것도 안 먹더니 결국 운영이 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낸 김진사는 붓을 놓고 운영이랑 같이 펑펑 우는데요. 이제 주인을 잃은 수성궁에 더 이상 사람 흔적은 없고 옛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비 유영한테 이 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제 이야기를 다 들은 유영은 취해서 깜빡 잠이 드는데 다시 깨보니까 아무도 없고 김진사가 쓴 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후로 유영이는 집을 떠나서 유명한 산을 돌아다녔다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김진사와 운영이의 사랑 이야기만 세상에 전해진다고 하네요. 아, 특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김진사가 절에서 집으로 와보니까 특이 술에 취해서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옛날 이야기답게 권선징악이 숨어 있네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다른 이야기랑 다르게 다 끝났는데도 뭔가 아쉽고 마음이 찡하죠? 아마 비극으로 끝나서 더 그럴 거예요. 이 소설이 조선시대 애정소설 중에 유일하게 결말이 비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속에서 김진사랑 운영이는 사랑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에 목숨을 걸고 위험한 사랑을 나누잖아요. 물론 사회제도와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죽음을 택했지만 오히려 죽어서라도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작품은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전통과 관습만 중시하고 개인의 삶은 철저히 구속했던 조선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비극으로 끝나서 더 현실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해피엔딩이었으면 속은 후련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아마 조선시대에 이 정도 내용이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작품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